히브. 반갑습니다. 12월 8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의 지각을 좀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컴퓨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이거 좀 바꿔주셨네? 바꿔주셨나? 이거 아닌데. 컴퓨터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9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9시 3분에 시작했어요. 다들 한 목소리로 3만 원 내놔라. 아니 또 알았냐? 은행 왔어? 맡겨놨냐고. 아니 내 잘못. 나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각 아니야. 와 이건 그럴 때 억울하죠. 예. 근데 어쨌든 상황 설명을 잘 했고 예, 오늘은 이제 클벨은 정시에 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오늘 저 마지막 방송이라고요? 예. 마지막은 아니고요. 하차를 바라시나요? 예. 제가 이제 화수목 없기 때문에 3일 동안 잘 민트랑 네. 여기 참 정이 없어. 나가면 끝이야. 내일부터 명민준이 누구죠? 채팅창에 이제 도배된다고. 그래도 민준 씨는 많이 찾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뭐 좀 농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도 막판까지 쭉 올려주면서 코스피가 4,153. 네, 그래서 1.29% 상승, 5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4,100 중반까지 다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4,200선을 향해서 좀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네. 역시 이제 산타도 우리가 모를 때 슬 와가지고 놓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슬금슬금 올라와요. 맞아요. 네, 슬금슬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3% 올라서 927. 외국인은 여기에 좀 많이 베팅을 했습니다. 3,5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을 좀 사주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네. 오늘 단연 뭐 2차 전지. 2차 전지랑 또 하이닉스 요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풀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요 모니터 좀 켜주세요, 피디님. 예,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SK로 둥지를 옮긴 우리 이재규 차장님, 반도체는 내가 전문이다. 대한민국 넘버원 김장렬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뭐 오늘 뭐 월요일인데 스타트가 굉장히 네. 좋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재규 차장님. 네, 뭐 너무 좋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호재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의 이전 상장이 좀 결정이 되면서 이제 뭐 2차 전지 쪽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수주 소식이 좀 나왔죠. 벤치 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잘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큰 종목들이 있어요. 제약바이오에서도 낙폭이 좀 나왔고 또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별 흐름이 좀 다르게 나왔는데 종목별로 좀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했는지에 따라서 오늘 좀 체감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맨날 말씀드리는 게 20일 이동평균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전부는 아니어도 좀 의미하는 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도 좋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전히 견조하죠.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저는 전반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을 떠날 때는 아니다.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도 좀 해볼 만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난주랑 지지난주 톤이랑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겁니까? 어때요? 그렇죠. 일단 제가 이제 한 2, 3주 정도 코스닥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제 명분이 뭐였냐면 코스피가 괜찮은데 하이닉스가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렇게 올려 붙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안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주에 FOMC 회의라든지 뭐 우리가 매파적 금리 인하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그리고 뭐 일본에서의 BOJ 회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환율이 갑자기 1,500원 이상으로 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또 이제 코스닥 활성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눴었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살아남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올라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종목마다 좀 차별화가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금에 유입될 만한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저는 주식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장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잊고 네.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알테오젠 떡락할 때 마이너스 20% 찍을 때 바이오맨 불러와라. 아 맞아. 이놈 잡으러 가자. 압수수색해라. 체포영장 내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네. 잘 피해서 주말에 모두가 다 망각했을 때 잘 나오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금요일 날 아침에 보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당시에 관련되어 있어서 머크 같은 경우는 변동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코스닥의 1위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이전 상장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LNF보다도 에코프로 BM이 좀 더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포트를 다시 한번 리밸런싱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지난주에 이제 알테오젠이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왔죠. 독일 쪽에서. 근데 그게 전체 매출에서 2%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예. 그 전에도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만약에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기술 이전을 한 건이라도 더 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불협화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전에 잠깐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분할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에피스홀딩스를 좀 채우기 위한 자금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 알테오젠을 좀 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문제이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 것이지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는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많이 밀렸는데 저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이야기했었던 기업 중에서 ST팜 같은 기업도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붙는 기업인데 우리가 지금 유동성 장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적 장세도 분명히 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체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알테오젠은 저는 이게 네. 신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할까요?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10분째 지금 아무 말도 못 하시고 앉아 계신 어르신이 계셔가지고 10분째 지금 핸드폰만 보고 계세요. 이분도 말을 시켜야 되니까 그거 알테오젠 조금 이따가.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 어땠나요? 좋았습니다. 예. 하이닉스 뭡니까 이거? 지금 다들 찾고 계세요. 1시, 2시. SK하이닉스 때문에. 네, 한 2시 정도 가까우면서 많이 튀었죠. 그렇죠. 근데 아마 시장에서는 그 하이닉스만 말씀드리면 아마 지난번인가 한 몇 주 됐죠? 몇 주 된 것 같은데 모 증권사, 메리츠 증권사에서 그 ADR 발행을 할 수도 있다. 미국에다가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기보다는 여기 맡기고 하는 아메리칸 디파짓이죠. 아메리칸 디파짓 리시트 그건데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우리가 오픈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밸류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PBR이 아니다. ROE가 40%면은 우리가 항상 PBR이 낮게 했는데 마이크론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갔던 거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오늘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서 물론 하여튼 거의 400조예요. 걔네도 400조고 비슷한데 우리가 이익이 훨씬 많이 났잖아요. 우리가 언더된 거죠. 언더된 그 정도가 50% 너무 심하다. 50%? 그렇죠. 거의 50% 우리가 언더되고 있으니까 이게 갭을 확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 줄일 수는 없어도 한 반만 줄여도 어디냐. 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3배, 14배, 15배 거래되고 있으면 우리는 7배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배 정도 갈 수 있으면 그러면 그냥 80만 원이지. 예를 들어서. 근데 ADR이란 게 정확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증서는 여기 있어. 근데 걔네들한테 오픈하면서 주식을 거기서 거래할 수 있게끔 오픈하는 거야. 물론 유증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사주를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DR도 여러 가지 방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면 하면 장점은 저쪽 미국에 있는 자금이 조금 더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 장점이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그쪽에 올라가서 한국 주식도 같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PBR이 2.5배가 아니고 맨날 우리 2.5배, 2.6배인데 진짜 말 그대로 한 3배 정도 갈 수도 있죠. 3배 가면 80만 원.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ADR 썰로 쫙 올라갈 거면 네네. 다른 주가를 올리고 싶은 기업들은 왜 이런 ADR을 마구마구 안 해요? 하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했다가 안 하면 꽝이잖아요. 못하면 꽝이잖아요. 실제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게 썰이 나와야지. 이번에 자꾸 썰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느 증권사가 얘기를 했고 그 당시는 그럼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오늘 오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얘기 나온 거 봤을 때는 무슨 뭐가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랴 이렇게 되면서 확 붙은 거라고 할 수 실체가 있거든요. 있는 예. 것 같다. 처음에는 오전 좀 셌을 때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교회에 벌어졌거든요. 제가 21일 날 삼성보다 더 좋아한다 했고 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했을 때 한 14%대 한 8%니까 상승률이 한 6%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오늘은 이제 좀 좁혀져서 7% 차가 났는데 지금 한 4, 5%로 좁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갭을 메꾸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두 번째 나오니까 좀 의미 있게 들어간 거 아니냐. 특히 거래량이 많이 있었다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어떤지 모르겠네. 거래량이 일단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식이 뭐 유중도 있고 여러 가지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을 해도 상관은 없이 이렇게 주가에는 좋다. 그렇죠. 유증을 해도 좋다고요? 그건 아닐 것 유중을 같아요. 해도 좋을 거예요. 아마. 유중을 해도 좋게 다 가능할 수 있어요. 뭐 더 미래가 좀 약속이 되는 그런 예. 산업이니까. 근데 유중을 할 수가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게 420조가 된 회사가 뭐 10%래? 그렇죠. 40조의 돈이 필요도 않은데.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유중은 방법 중에 이론적인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중을 할 필요는 거의 없죠. 오케이. 그래서 안 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사주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든지 아니면 그냥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땡땡땡 치고 그 다음에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가 마감을 했고요. 1.3% 상승. 요거는 먼저 댓글을 읽어야겠다. 땡땡땡 할까요? 예. 왜냐면 지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네, 예. 전유빈님 기다리시고요. 전유미님 또 기다리고 계세요. 추른양님도 10,000원 쏴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추루장님 만원 감사합니다. 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긴자손님께서도 또 들어오셨고요. 호아진님, 금바위님, 우리 전효미님 땡땡땡, 러빙센트님께서 오랜만에 실시간 방송을 봅니다. 땡땡땡 해주셨고요. 네. CKCS님, 예, 경제를 알자님, 경알님 요즘 잘 안 들어오시네. 지영 다이앤님 땡땡땡. 네. 예, 국장은 신이다님께서 하이닉스는 2배는 더 가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예. 탈감님, 살자님. 네. 소낭님께서 솔직히 ADR은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죠.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네, 러빙센트님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오늘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궁금하신 점 남겨주셨네요. 알테오젠 관련해서 고즈너카님께서도 알탱은 가끔씩 대폭락으로 기회를 주는데 떨어질 때는 사기가 참 겁나서 또 못 샀다.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떨어질 때는 너무 무섭죠. 예, 버거스테이지 형님도 들어오셨고요. 예, 그리고 추른양님이 10,000원 보내주시면서 네. 전효민이 땡땡땡 좀 1등으로 불러줘라. 예. 전효민님을 위해서 또 10,000원 또 태우시는. 와.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수 좀 들어오는데요. 코스피가 1.34% 올라서 4,154. 네, 막판에 이거 와 엄청나다. 어마어마하게 딱 들어왔습니다. 이게 좀 죄송해요. 이 컴퓨터가 제게 아니어가지고 예. 오늘 컴퓨터 이슈가 하루 종일 있습니다. 안 돼요. 예. 왜 안 되는 거야? 네네. 그래서 막판에 거래량 쫙 와. 땡기면서 외국인이 막판에 코스피에서 샀네요. 3,000억 원. 네. 3,800억 원.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3,200억. 예, 통합으로 봐야겠네. 네, 마지막에 쫙 땡겨서 좀 올렸고 개인이 샀다가 마지막에 딱 팔았고 크로스오버가 되는 좀 의미 있는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800억 그대로 사줬고요. 네. 계속해서 선물 시장도 좀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는 이 선물 시장이에요. 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개인이 산 거예요?
개인이 아니요 기관 초록색은 초록색이 기관. 기관이에요. 기관이 선물에선 1,280억 샀고 외국인은 1,290억 팔았고 개인은 가만히 있었고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김장현 본부장님이 하이닉스 그 수급 관련해 가지고는 거래량이 붙었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요때부터 1시부터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요때. 그럼 보시면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좀 붙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거래량이 쫙 붙어가지고 하이닉스 외국인이 쫙 땡겼다는 거. 실제로 요 지금 외국인 순매수 봐도 하이닉스가 2,700억이 순매수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요건 좀 더 들어와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네. 외국인이 좀 하이닉스 일단 외국인이 계속 삼성전자. 팔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네. 매수로 돌아섰다는 거. 하이닉스 2,700억, 삼성전자 2,200억 매수, 그리고 에코프로도 1,000억 매수. 오늘의 주인공들을 다 매수를 해줘서 오늘 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 네. 자, 그러면은 3시 3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재규님한테 오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제약바이오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제약바이오 기업이 코스닥에서는 ABL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아래 꼬리를 지금 조금 달아주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방향성을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신고가 나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 오늘 뭐 장후반부에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그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SK하이닉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를 저는 거의 돌려 세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차트 모양새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지금 웬만하면 5일 이동 평균선은 꺾이지 않아요. 앞으로 향후 3거래일 정도는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이제 5일 이동 평균선까지도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견조한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잘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이었고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됐었던 종목이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 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잘 올라왔고요. 그리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어쨌든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화재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같은 경우 오늘 좀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모아가는 섹터로서는 원전 쪽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LG그룹주들이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는데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게 현대차 그룹과 LG그룹들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됐었던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지금 조정이 나올 때는 저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종목군들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면 너무 빠르게 종목을 넘겨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종목 변경을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좋았죠. 뭐 에코프로 많이 올라왔고 지난번에 이제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SPG도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 초전도체 관련돼서 그동안 변동성이 잘 나오지 않았었던 뭐 신성 델타테크가 오랜만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현대 무벡스 그리고 클로버 같은 이런 로봇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그 중국과 일본의 그런 대립 관계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ESS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도 좀 변동성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많이 빨려 들어가니까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좀 흐름세가 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거는 제 생각에는 ABL 바이오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연말까지는 오늘은 2차 전지, 내일은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순환매. 그렇죠. 그러니까 포트에 이제 두 종목군들을 다 보유하고 있으면 오늘은 이 종목이 가고 내일은 이 종목이 가고 이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더 좋았거든요. 며칠 동안. 근데 저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코스닥이 좀 더 탄력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았고 수급도 이제 장후반부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의 7조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최근 한 달 동안. 예, 최근 한 달 동안.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까지 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 최근 일주일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조 정도, 일주일 동안 2조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나.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3,8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말까지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육성이 좀 나와준다면 네. 그때부터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양시장 다 괜찮은 것 같다. 양시장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사실 하이닉스랑 에코프로 2차 전지 요거 좀 다루면은 그게 이제 큰 줄기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아까 하이닉스 해주시던 이야기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네. 말랑님께서는 ADR 이야기는 몇 주 전에 나온 건데 왜 지금 오르죠? 그렇죠. 라고 물어보셨고 그리고 아까 하얀공님께서는 하이닉스가 실제 오른 이유는 엔비디아가 루빈이 좀 지연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HBM3E 납품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닉스가 오른 것 같다. 오전에는 지연된다는 소식 때문에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생각해보니까 HBM3E는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못한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서로 스위칭이 된 거다. 플러스 외국인이 오늘 하이닉스를 많이 샀냐라고 봤더니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에코프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를 3,400억을 샀고 하이닉스는 2등 2,800억이면 생각보다 별로 안 샀네. 이게 하이닉스 급등할 정도의 매수 규모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복잡하게 맞아요.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상황이거든요. 수밖에 없죠. 예,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설명드리려면 좀 아주 복잡한데 네. 일단 처음에 아까 얘기한 뭐 HBM4가 미뤄져 갖고 더 나쁠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HBM3에서 넘버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무슨 문제야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갔으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어, HBM4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하이닉스한테는. 그러니까 오전에 그 HBM4가 늘어졌다는 그거 기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빠진 거는 타당했어요. 그건 타당한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오전은 삼성이 조금 더 셌지. 예. 그게 맞고요. 뒤에 올라온 건 다른 이슈다. 다른 이슈인데 오늘 리포트가 나온 게 있었어요. 사실은 마침. 네. 키움증권인가 모 증권사 몇 군데 나왔는데 실적 전망이 꽤 좋게 나왔어요. 하이닉스. 네네. 새삼스러운 거 아닌데 여태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몇 번 강조하고 이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괜찮다는 나온 숫자가 내년에 85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컨센서스보다 한 16% 높아요. 4분기도 한 10몇 프로 높고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하이닉스도 실적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아까 그 모 증권사에서 나온 그거 얘기가 다시 한번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야? 괴리가 너무 멀어졌네. 그러면서 사 들어갔다. 그게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사 들어갔으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오늘 올랐는데 제가 그 스위치했을 때가 11월 21일이었거든요. 11월 21일 날 그때 하이닉스가 그때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서 이제 이게 얼마야? 57만 5천 원이니까 52만 원에서 올라갔으니까 52만 원에서 그럼 한 5만 원은 10% 오른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14%도 올랐거든요. 오늘 괴리가 좁혀져서 14%도 10%야. 그럼 오늘 하이닉스가 만약에 제대로 안 가고 삼성전자 비슷하게 갔으면 괴리가 한 6% 이상 벌어졌겠죠. 네. 지금 그렇죠. 사이에. 삼성도 같이 갔으면. 실적 좋다면 근데 하이닉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괴리를 좁히려는 잠재력은 있었다. 근데 그거를 이제 NDR하고 실적 뉴스랑 같이 ADR. ADR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왜 그러면 하이닉스가 빠졌냐? 네. HBM4가 느껴지지만 하이닉스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HBM3는 어차피 옛날 거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이 높기 때문에 HBM4에서 가격 프리미엄을 받고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차피 하이닉스를 4분기하고 1분기 숫자 갖고 가는 게 내년 내내 보는 거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괴리를 좁히기 위한 명분을 찾았는데 그것이 오후에 붙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2천억대를 산 거는 수급적으로 조금 지금 얘기했던 부분 계속 팔았으니까 오늘 산 거 외국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뭐 재료에 대한 다시 재확인 네네. 그리고 뭐 잘한다. 네네. 삼성전자의 괴리를 좀 좁히자라는 개념이었으면 외국인이 조금 더 확신해 가지고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HBM4 느려진다며. 아. 하이닉스가 지금 오르는 거는 삼성 못지않게 하이닉스도 실적은 좋아요. 못지않기는 모르지만 좋아요. 그러니까 ADR이라는 variation re-rating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직은 썰이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는 거에 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리가 7, 8% 벌어질 게 오늘로서 4%로 괴리가 좁혀졌거든요. 만약에 내일도 만약에 하이닉스가 4% 오르고 삼성전자는 1, 2%밖에 안 오르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명분이 그 핑계가 점점 가시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가시화되는 정도가 HBM4를 미뤄진 것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계속 가시화될지 모르겠고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괴리는 어느 정도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 봐요. 한 4, 5% 나는 것이. 근본적 실적은 삼성도 좋지만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본부장이 원래 삼성을 더 선호하셨잖아요. 네네.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네네. 실차라고 네.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이게 아까 괴리가 난 것을 좁혀지는 거는 이 정도가 적당해요. 아직도 하이닉스가 삼성의 하이닉스보다는 앞서 있는 게 맞는데 이슈는 아까 말한 ADR이 이슈가 된다 그러면 비딩해질 수도 있죠. 비딩해지면 하이닉스가 60만 원에서 60만 원 후반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원처냐, 삼성전자가 11만 원에서 12만 원 가는 게 원처냐, 이거는 쌓아봐야지 알아요. 뭐가 굳혀야 되느냐. 여기부터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겐토가 필요합니다. 걘또 같이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ADR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실적이나 아까 말한 것이 아까 HBM4 갔을 때는 이 정도 갭, 이 정도 괴리 정도로 벌어지면 되고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삼성전자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이닉스가 52만 원 갔을 때 하이닉스도 동시에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괴리가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 ADR 얘기는 1시에 나온 거예요? 왜 1시부터 출발하고 오른 거예요? 제가 리포트를 받기로는 다시 한번 이거 리마인드 받은 거는 1시, 2시 사이에 리마인드 받았어요. 저는 오전에는 특별히 리마인드는 콜을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렇으면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받았겠지. 그럼 약속한 듯이 딱 1시에 하이닉스가 출발한 게 그 ADR 영향이 가장 심리적으로는 크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네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쯤에 그 내용이 좀 돌았고 네. 이제 본부장님 그걸 조금 늦게 받으신 것 같은데 1시부터 수급이 너무 눈에 띄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외국인이 많이 매수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DR에 대한 부분들이 센티멘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왔을 때 쭉 뚫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증권사에서 실적 좋다라고 네. 다시 한번 좀 각인을 시켜주는 리포트가 또 나왔고 거기다가 ADR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물량이 해외에서 좀 더 용이하게 풀리면 이거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수급이나 막 선물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FOMC를 앞두고 큰 변동성을 야기하는 그런 수급들이 또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한 그런 측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아니요, 요건 이따가 물어볼게요. FOMC 좀 여쭤보려고. FOMC? 네, 그건 FOMC. 이따가 네.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그렇죠, 있을 것 FOMC. 같아서. 자, 그러면 에코프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2차 전지. 뭐 결국엔 아침에 이제 개장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 메르세데스랑 벤츠랑 뭐 2조 원대 계약? 네. 뭐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올라갔고 그러면서 엔솔은 초반에 이제 2%로 비실비실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21% 올랐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도 이제 뭐 오랫동안 약세라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많이 올라올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순환매의 관점으로 본다면 2차 전지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올 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2조 정도 수주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매출 대비해서 큰 수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오르는 게 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빔이 많이 오른 것은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코스닥의 이제 시가총액 1위를 에코프로 그룹주가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쪽에 대한 지금 육성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아하. 자금이 이제 맞아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현재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전기차나 친환경 쪽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해서 자금이 우리가 그때 계산해 봤을 때도 뭐 30조, 40조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어느 정도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만한 여력들이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장후반까지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그래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유리한 자리에 있는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잊고 지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보면은 그 미국과 중국의 그런 완력 다툼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이 여전히 좋아요. 예.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지금 그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보다 거의 4배 정도 규모가 크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이 2차 전지인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쪽 시장 같은 경우는 안 좋아요. 근데 유럽 쪽에서는 지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유럽에 있는 벤치에서 또 우리나라 기업과의 수주를 줬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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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바로 끝내버렸네. 수급적인 네, 부분이 이쁘나님이 2차 전지 또 쭉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오르면은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연속성이 맞아요. 있다고 보시나요? 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방송 나왔을 때 ESS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ESS보다 EV 쪽에 대한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전기차 쪽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적이 온전하게 돌아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해서 연속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주가가 연속적으로 못 가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저도 그러니까 시장 분석할 때 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 내용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땐 여기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올라갈 것 같다. 이건 뭐 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 보시면 2차 전지 쪽에서 전고체 쪽도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전고체가 또 이제 로봇이랑 많이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엮여가지고 이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쇼커버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코스닥 쪽에 개선이 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에코프로랑 하이닉스 얘기 전반적으로 네. 들어보니까 네. 뭐 물론 대형주들이 오르긴 했지만 네. 느낌은 그렇네요. FOMC 앞두고 또 저기 내마녀의 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돈으로 좀 장난질 치는 그런 순환매 개념으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다. 근데 그 주인공이 하이닉스 에코프로였는데 그 안에 또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좀 들어 있었다. 요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오늘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시장에.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업황이 바뀐다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오늘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무언가 제가 판단했던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2차 전지는 사실 이렇게 뭐 10% 20% 올라오면 의미가 있죠. 사실 개인 투자자가 올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2차 전지가 충분히 돌아설 수 있다라는 부분. 이거 외국인이 장난하는 것 같은데 한 3,500억 사가지고 코스닥 살린다라고 하니까 누가요? 정부에서 정부가. 이번 주 어떻게 발표하고 알아요? 이번 주 저는 이게 발표가 좀 늦게 됐으면 좋겠어요. 늦게 돼서 센티적으로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황은 안 바뀌어도 추세는 바뀔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업황도 제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업황도 가장 안 좋은 구간은 벗어났죠. 벗어났고 거기서 이제 개선이 되는데 그 개선의 속도와 주가 상승률을 볼 때는 네.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정부에서 하는 이런 액션들을 통해 가지고 코스닥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4,100선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서 기분은 너무 좋은데 네.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하는 게 FOMC에서 물론 너무 조심해도 돈을 못 벌고 또 너무 과하게 투자해도 돈을 잃고 이렇지만 FOMC에서 지금 코멘트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놓고 목요일 새벽에 다들 멘붕 와가지고 아침에 또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약간 이거 좀 배신 때렸다 약간 이렇게 또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가능성이 그래서 없다고 할 수 없죠. 무조건 너무 또 오늘 또 올랐다고 박수는 치지만 또 이거를 마냥 낙관적으로 네. 너무 100%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넘어갈까요? 섹터로 갈까요? 뭐 아까 FOMC 이야기 좀 FOMC. 해도 좋고요. FOMC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된 것 같아서 네. FOMC 무슨 말 할지 들은 거 있어요? 파월한테 어디서 내가 연락 한번 해볼까요? 그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안 왔죠. 저는 안 왔어요. 매일 정도는 올 수 있지 않나? 이게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네.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매파적 금리 인하냐 혹은 뭐 비둘기파적인 그런 스탠스가 나오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고요. 뭐 최근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매번 그 이야기 했잖아요. 12월 달이 되면 QT를 종료한다.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양적 완화를 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지금 4,100선 중반이 약간 제 마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감이 많이 되는데 뭐냐면 솔직히 연말이고 12월이고 이런데 파월도 사람이면 이제 이 사람이면 여기 나와가지고 똥 뿌리는 소리 하겠냐고 솔직히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인하는 사람 해주죠.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다. 그거. 아니 약간 금리 인하 하고 그리고 그냥 시장이 원하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 이런 걸로 웬만하면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하는 정도면 4,100선 중반까지는 줄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우리 시장의 심리. 네, 맞아요. 약간 요런 분위기가 반영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예. 공감하세요? 네, 그 공감하죠. 네. 아주 확실하게 공감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26, 요거 계속 써먹을 것 같은데 연말까지 26페이지. 삼성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온다 했잖아요. 그게 4분기 더 잘 나온다는 그 율이 10에서 15% 더 잘 나오는 거거든요. 네. 다른 거는 그 정도 안 오르고 그러면 딱 여기 5에서 10% 여기에 딱 걸려있다 여기. 이익적으로 5에서 10% 한 달 전보다 전체 코스피가 올라간 게 4,055에서 4,250 요 정도의 PER 11배면 요게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뭐죠? 아까 ADR이 됐던 리레이팅 될 만한 스토리. 그게 있어야지 여기서 요로 점프할 거 아닙니까? 같은 이익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좀 붙어주고. 만약 이익이 잘못 나면 4,050로 다시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빼기도 애매하고 더 올라가기도 좀 눈치 보고 그러는 거지. 여기에 삼성하이닉스가 올라갈 거면 올라갔잖아요. 보시면 삼성전자 저 기억나세요? 이거 오늘 바꾼 거 아닙니다. 제가 단기 고점 할 때 저점은 하이닉스 50만 초반, 삼성전자 9만 중반. 요게 20일 전이었지. 저점 체크했다. 단기 고점 6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요게 하이닉스로 삼성전자 먼저 왔죠. 근데 여기 또 단기 고점을 체크해야 되는 딱 입장이 딱 왔어요. 이것도 똑같이 가고 있다고 여기 딱 여기 사이에. 그래서 지금은 ADR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상법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그 개인들이 더 들어오든 말든 간에 뭐 그런 뭔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요 벽을 뚫기가 제 현재는 아주 낙관적이지 않죠. 근데 금리 인하 했어. 네. FOMC.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앞으로도 굉장히 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매파가 아니고 비둘기로 반했어. 그러면 같은 11배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 순간율로 넘어가겠지. 12배. 10배 바로 안 가. 화면 좀 보여주세요. 10배 바로 안 가더라도 어디 가겠지. 그럼 같은 어닝에서도 4,100이 아니고 4,200, 300 정도 언제든지 더 갈 수 있죠. 11.5만 줘도 네, 그러니까 같은 4,000에서 어닝에서 그럼 4,300 4,200,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장난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장난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빼서 저기 가, 저기 빼서 저기 가. 저거 잘못됐다. 뭐가? 12배에서 저 플러스 5 4423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4213 그 밑에
4, 2, 3은 아니죠. 아, 그렇지. 네, 하여튼 뭐가 됐든. 낮춰야죠. 야, 나 이거 예리해. 역시. 그렇지. 아마 IQ 몇이에요? 이게 4323이겠다. 아마 네. 내 느낌에. 그쵸.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다 4200에서 네. 4300 갈 수도 있고 다시 4000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지. 뭐. 저희 4365가 잘못된 것 같아요. 4365. 요게 그쵸? 그렇네. 요게 바뀌었나? 아, 그럼 4213, 4423 그리고 4635겠네. 4635겠네. 아마도. 와, 이걸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저걸 다 손으로 찍으신다는 거야. 본부장님. 그렇죠. 그렇지. 진짜예요? 어디서 퍼오시는 건 아니니까 숫자가 틀리는 거. 이게 퍼서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손으로 해요. 우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머릿속에서 이게 프로세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지. 이야. 이 정도는 해야지. 예.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쨌거나 삼성 하이닉스가 60만 원하고 11만 원 근처 왔기 때문에 네. 이게 4,200 정도 온 게 당연한 거고 나머지가 가야 되는 자동차 많이 갔으니까 자동차도 30만 원 됐잖아요. 근데 이제 뭘 올리지? 이 만만치가 않은 거지. 근데 그 반대로 된다면 그러면 10에서 11 사이로 내려가요?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만약에 안 금리 한다. 인하는 하고 안 하면 아니면 안 하면. 하고 불확실성을 얘기한다. 그건 모르겠어. 그건 왔다 갔다 하겠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는데 내려갈까 말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렇다 코멘트가 좀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저기 11월 달에 저점 체크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 지금 투심이 무너질까? 이건 그러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펜으로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많죠 여기가. 음. 예, 약간 눌릴 수 있지만 저보다 말씀. 바이 더 딥. 조금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 너무 많아. 깊게 내려가면 사람 쪼는데 깊게 내려가지 않고 살짝 내려가면 사겠다는 왜 유동성이 있으니까 시장 자체가. 그래서 10까지 가는 거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아주 쉽지 않아 보여요. 4,000원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장대박님께서 금리 인상이나 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채팅 금지 1분 걸겠습니다. 1분 정도 채팅 아이고, 금지. 금리. 예, 아유 퇴퇴퇴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퇴퇴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섹터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섹터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에 그 M7 중에서 연초 이후 등락률이 M7 중에서 S&P 500보다 강했던 기업이 2개밖에 없대요. 엔비디아와 알파벳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수보다 약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온 기업들을 보면 뭐 일라이 릴리 같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 에서 계속해서 실적 장세가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자금이 좀 더 부여가 되면 어떻게 보면 진짜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도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FOM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2026년도에 몇 번 인하할지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계속 체크하시고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섹터로 들어가 보자면 저 오늘 사실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코스닥은 좀 이따 시간이 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섹터 한번 짚어주시고. 섹터는 일단 2차 전지가 강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벤츠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성장률이 많이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소재 쪽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EV 판매보다 전기차 판매보다 소재 성장률이 더 높다. 그래서 오늘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 변동성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라든지 뭐 분리막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캐파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전에 우리가 뭐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결국에는 중국을 계속해서 규제를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FP가 삼원계보다 더 빠르게 4배 이상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저의 상상력입니다. 딴 얘기인데 네네. 저는 약간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2차 전지가 로봇에 묶이는 순간 폭발한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막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하는데 사실 전원에 연결되지 않은 그냥 일반 휴머노이드 로봇이 1시간 진짜 맥스로 잡아도 1시간 움직이면은 그 배터리 다 고갈된대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배터리의 문제고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고 전고체 얘기 뭐 이런 거의 문제인데 아직
현대차도 사실 가만히 있다가 로봇 테마 엮여가지고 날아간 거잖아요. 네. 뭐 길을 모으고 있다가 2차 전지도 결국은 로봇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고용량의 좀 성능 좋은 배터리가 획기적으로 좀 개발되는 이 테마와 스토리가 붙으면 2차 전지도 한 번 더 레벨업을 좀 테마적으로. 그건 항상 있었어. 어. 그 삼성 SDI가 거기 숨어 있지. 삼성 SDI. 전고체 때문에. 아. 근데 전고체의 장점은 고밀도화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출력이 좀 약해. 엄청 비싸다. 그래서 출력이 그냥 엄청 비싸고 그래서 고출력을 만드는 게 기술인데 그게 아직 안 돼. 그래서 그게 되는 게 27년, 8년 가야 되느냐? 현재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괴리가 있어서 그래. 밀도는 좋아서 아까 되는데 이제 출력이 엄청나게 출력이 세야 되거든. 순간적으로 로봇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전기차하고 달라요 레벨이. 그 고출력이 안 되는 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어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 지금 25년 말 기준으로는 한 1년 이상, 2년 이상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근데 상상해 보니까 그것도 문제네. 전기차야 주차장에 있지만 로봇이 전기차 지금 제일 이슈가 화재잖아. 그러니까. 화재. 네. 로봇 배터리에 불나가지고 집에서 불난 채로 막 로봇이 막 돌아다닌다고 우리 그때 그 생각하니까 얘기했잖아요. 지옥이네. 이거 메고 다닌다고 로봇이. 네. 메고 폭발한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뭘 매? 대진 한번 얘기했었지. 응. 저는 없었던 그때 거. 민준 씨가 있을 얘기했어요. 본인이 민준 씨가 역시 난 천재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말 이렇게 하고 커피 마시다가 뿜었어. 너무 죄송합니다. 네. 방송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뭔 얘기했는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뭐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도 많이 늘긴 늘었어요. 근데 이제 연간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기가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배터리 수요 같은 경우도 2025년도, 6년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3분기 연속 흑자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붙어주고 있는 것 같고, LNF 같은 경우는 뭐 사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이제 폭발적인 성장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바닥을 찍지 않았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가는 좀 더 우상향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ESS용 배터리 수요가 뭐 전 세계 EV 배터리의 4%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뭐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 ESS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규모가 좀 작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아직 전기차 쪽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유럽차는 판매가 잘 된다라고 해요. 유럽에서는 전기차 월별 판매 추이도 올라오고 있고요. 뭐 월별 판매 비중, 전반적으로 전기차 월별 판매 비중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어서 유럽 쪽은 괜찮고, 그래서 그 유럽에서 오늘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 소식이 나와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가장 포인트는 전기차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잘 돼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이제 전고체 쪽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건 그냥 뜯어왔는데 좌측은 리튬 이온 배터리고 우측은 이게 전고체 같아요. 그래서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 후반부에 자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 요게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 15%가 올라왔고요.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요런 자리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서 좀 이제 나는 트레이딩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전고체 쪽도 한번 정도 봐보시는 게 어떨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만약에 재규 네. 차장님 고객분이 네. 전화 딱 오늘 이따가 네. 저녁 먹는데 딱 전화 오시는 네. 거예요. 야, 차장님, 에코프로 보셨어요, 오늘? 이거 어마어마한데, 내일 좀 에코프로 좀, 이거 좀 에코프로요? 얼마 안 되는데 한 5억 원어치만 좀 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뭐라 그러세요? 일단 좀 오시죠. 제가 만나러 좀 가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요.
이게 에코프로의 비중을 많이 담을 상황은 아니고 에코프로 말고 다른 2차 전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2차 전지 2차 내에서 테마성으로 순환맨 돈다는 그 흐름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네. 있는데 저는 에코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제가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약바이오가 제가 아까 전에 ABL 바이오를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연내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하면서 분위기를 한 번에 바꾸지 못하면 당분간은 2차 전지가 제약바이오보다 단기적으로 좀 더 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았었던 섹터이고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쇼커버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제약바이오를 가장 좋게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도 매력적일 수 있다. 트레이딩 큐이다 이 얘기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두 주가 됐던 아니면 한 달 정도가 됐던 간에.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딱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제가 아까 전에 업황에 대해서 좋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거지 뭐. 예. 9,500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좋아요가 조금 부족하고요. 아이고. 두 번째 어김없이 또 광고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 하지만 세 번째 네. 오늘 광고가 굉장히 짧습니다.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참으실 수 있게 단기간에 광고를 빨리 끝내고 김장일 본부장님한테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인데 각질 케어랑 그리고 노트북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LG 울트라 15 코어 i7 노트북인데요. 네. 59만 원대에 와, 제가 가격이 좋네요.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2차 전지 뭐 로봇 폭발한다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문과 인정한다. 민준이 진짜 문과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네. 노트북 모릅니다. 저는. 세부 스펙은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점은요. 저는 감정의 호소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이런 기회가 없다. 그래서 LG 울트라 15 코어 i7 들어가고요. 램 그다음에 뭐 SSD 저기 나오잖아. 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엔비디아를 사용하네. 엔비디아 들어가잖아요. 이야. MX450, 뭐 RTX 2060, 뭐 그런 거 중요합니까? 엔비디아인데 그냥 똑같죠. 네. 거기다 네. 1년 무상 보증을 해드린다는 점. 네, 대용량 1.2TB 좋잖아. 네. 그리고 제가 문과 감성으로 2,000원 뺐어요. 원래 60만 원을 판다는 거. 네. 저 2,000원 뺀 거예요. 64% 할인에 59만 8천 원에 59만 구매하실 수 8천 원. 있으니까요. 1년 무상 네. 보증이어가지고 받으셔서 또 뭐 고장 나면 1년 무상 또 가능하고요. 램도 16G네. 와, 저는 아직도 5G 쓰거든요. 예. 아. 16G네. 와. 대단하다. 5G랑 무슨 상관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LG 울트라 코어 15 요거 있고요. 그리고 민트한테 추천한 요거 각질 케어. 요거 중요해요. 네, 왜냐면 발각질 이제 엄청 맞아요. 심하잖아요. 겨울 되면은 너무 온몸이 건조해지는데 특히나 발은 여러분 각질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네. 이 각질을 달고 다니면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사람이 조금 빈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질 케어 하시라고 발갈이 프로를 최초로 99,000원에 들고 왔습니다. 10분이면 전문 샵에서 관리받은 발처럼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네. 완전 방수가 돼가지고 이제 샤워하시면서 쓰실 수도 있고 2년 무상 보증에 국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카카오 선물하기 1등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각질 케어 발갈이. 저는 이거 스틱 사가지고 벅벅 한 10분. 돌로. 예, 10분 벅벅벅벅벅. 그럼 그건 다 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 1등. 요거 발갈이 각질 케어. 윙. 요 영상이 있는데 피디님. 아, 네. 윙 요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네. 윙. 윙. 얘를 요게 딱 들어가면서. 치면 윙 이렇게 방수도 돼. 다 방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로 이렇게 불리고 윙 맷돌 갈듯이 윙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발갈이 프로 9만 원대. 예.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시고 혹시 링크 얼굴 없으시면. 갈아도 되냐고 하시는데 얼굴은 안 됩니다. 얼굴은 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얼굴이 이렇게 뒤꿈치만큼 각질이 있으시면 그것도 쓰실 수 있겠죠? 예. 그거는 이제 개인 차. 진짜요? 개인 차가 있으니까. 안 돼, 안 그럴 돼, 수 안 돼. 있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요? 예. 안 된답니다. 예. 그건 예. 얼굴용으로 따로 사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 끝. 아유, 500분 나갔네.
우리 반도체로 넘어갈까요? 반도체로 네네. 넘어가자면 네네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네네. 오늘 사실은 하이닉스만 오는 게 아니라 네네. 하이닉스에다가 SK 스퀘어에다가 네네. 이수페타시스도 네네. 오늘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수페타도 5% 올랐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도 동진세미캠 6%, 네. 레이크머티 5.8%. 물론 이건 레이크는 다른 2차 거죠? 전지 때문에 간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 뭐 밑에 대주전자재료도 좀 갔고요. 여러 가지 반도체 소부장도 좀 바닥을 잡았나? 약간 이런 느낌? 반도체는 그냥 삼성하이닉스가 올 만큼 이제 왔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소부장도 가볼까라는데 소부장은 매우 셀렉티브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수는 많이 갔죠. 근데 정확히 부호가 바뀌어서 두산은 빠졌어요. 두산은 마이너스 4% 빠졌죠. 마이너스 4%. 두산은 CCL이고 PCB에 이수는 뭐지? 그 PCB인데 네. 왜 하나는 가고 이게 또 며칠 전에 가면 또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의미가 없고요. 둘 다 목표 주가에 근접하면은 빠지고 좀 벌어지면 올라가고. 근데 다만 이번 주는 목요일에 뭐가 있죠? 이제는 그 브로드컴의 실적이잖아요. 브로드컴이 구글하고 연관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럼 구글하고 관련되는 게 이수페타시스가 조금 더 유리하죠. 두산은 엔비디아와 관련되니까 이런 식의 갖다 붙이는 게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두산, 그 다음에 구글은 브로드컴은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갖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로드컴 실적이 언제죠? 브로드컴이 11일이니까 우리나라 11일, 시간으로는 12일. 12일 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거 오늘 오프닝벨에서 그 관련해서 네네. 하신 자료 네네. 좋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길게 못했거든요. 네. 그거 살짝 보여주시면 살짝 어때요? 볼까요? 예, 예. 요겁니다. 복잡한 건 없고요. 1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오픈 AI도 절치부심해서 뭐 차기 모델 GPT 5.2 5-2 그것을 9일이나 10일 날 공개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내일 모레네요. 네, 그거 중요하죠. 12일 금요일 날 새벽에 브로드컴 발표되는데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얘네들은 뭐 엔비디아처럼 뭐 이렇게 숫자가 난리치는 건 아닌데 전체 매출보다도 AI 부분 매출이 한 35% 되는데 35% 되면 한 66% 성장하는 거거든요. YY. 요거는 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게 헷갈린 게 제가 구글이 지난주 좋았잖아요. 구글이. 근데 구글 좋은데 브로드컴이 더 주가가 갔잖아요. 그거는 구글의 기술 파트너가 설계를 어떻게 할까 기획을 잡고 하는 건 구글이 하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나중에 패키징까지 하는 그 모든 걸 수행하는 거는 이제는 브로드컴이 하기 때문에 구글의 TPU하면 브로드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브로드컴은 구글 말고 커스터머가 또 있어. 메타도 있고 오픈 AI도 있기 때문에 와 좋다. 이거 좋은 거는 반영되어 있고 이거 나쁜 거나 요거 헷갈리는 게 나오면은 주가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로드컴을 갖고 계신 분들은 메타도 자기 칩을 잘 못하고 있어서 구글 걸 쓰겠다는 건데 진짜 메타가 잘 못하면은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구글이 TPU를 잘 되게 하려면은 구글 혼자 되는 게 아니고 브로드컴에 여기 스위치 칩이 있거든요. 이 GPU가 있으면 GPU 이렇게 연결하는 거, 네트워크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핵심적인 게 앞으로 계속 들으실 게 토마호크라는 칩이 있어요. 토마호크 맞죠? 네, 이게 뭐 4, 5 있는데 요것이 엔비디아 NV링크하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되는 거 세 가지. AI 매출 비중, 구글 TPU 말고 나머지 거, 토마호크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아마 브로드컴의 실적,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관련되는 옆에 있는서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브로드컴 여기 관련된 우리나라 뭐 소부장이나 아니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영향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수페타시스가 이제는 그 구글이니까 구글이 브로드컴이니까 여기 관련돼서 오늘 좀 기대가 미리 박아요. 그럼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다라고 하면은 이수페타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주가가 미리 올라갔으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웃긴 게 당연히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주가는 이수페타시스의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 수, 목 해가지고 미리 다 오르고 금요일에 빠질 수도 있지. 그거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지. 알겠습니다. 역시 그 진행자의 그 구독자라고. 왜요? 토마호크는 스테이크다. 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 미사일이다. 예, 별 얘기가 여러분도 문과죠? 예, 같이 문돌이끼리 잘해봅시다. 하이닉스 있잖아요. 하이닉스 만약에 진짜 저는 이제 아까 ADR 그거의 의미라든지 그거는 좋게 생각하는데 실제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그 힌트를 주려고 요거 잠깐 가져올게요. 네.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오늘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396조, 오늘 400 몇조였잖아요. 마이크론이 394조예요. 시가총액 비슷하네. 근데 마이크론이 PER이 17배야. 오. PBR이 이게 뭐 얼마인지 몰라. 한 4배 되는지 얼마인데. 네네.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7배거든요. 7배. 너무 심하지 않아요? 괴리가 좀 심하네요. 그러니까 괴리를 갑자기 17배 하면 하이닉스가 지금 60만 원이 120만 원 되는 건데 그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와. 반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만 되면 80만 원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퍼포먼스 목표 주가가 80만 원까지도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도 있지만 100만 원 좀 제키라도 만약 그게 실현이 되고 진짜 계속 잘 되고 삼성전자하고 괴리를 계속 보여주면은 실력적으로 이게 뭐 7, 80만 원 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걸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가가 의미 있는 변곡점에 60만 원 이하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64만 원 근처 가면은 사는 거는 좀 주저한다는 거니까 만약 사신다면은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금일 때 일부 들어가시거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이크론이 17배가 넘어가는데 네. 하이닉스가 지금 7배? 7배, 그건 뭐죠? 7배 정도. 8배 안 되는 그러니까 괴리가 너무 심하니까 요게 뭐 하이닉스가 아니 뭐 마이크론이 떨어지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괴리가 심하다. 그렇다고 심하죠. 치면은 하이닉스를 좀 더 밸류를 주면 ADR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면 좀 더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걸 로직. 감안 안 했을 때 제가 70만 원 정도가 목이라 생각했는데 그걸 감안을 하게 되면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럼 80만 원까지도 열어낼 수 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재균님한테 아까 알테오젠 얘기를 좀 듣다 말아가지고 사실 네. 오늘 뭐 섹터나 이런 것보다 개별적으로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D&D 파마테 꼭 얘기해 주세요. 광고 다 들을 테니까 D&D 얘기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셨고 D&D. 알테 얘기 끝에는 꼭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요 두 종목을 포함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4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알테오젠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마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뉴스를 많이 찾아보셔가지고 알테오젠이 예전에도 한 번씩 이렇게 그 할로자임과 관련돼서 문제가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것들이 주가를 돌려 세우게 만들었냐면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에 대해서 지금도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독일 쪽에서 나온 부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문제가 된다면 다른 기업들과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뭐 알테오젠이 사실 머크와 할로자임의 문제지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센티적으로 타격을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하락이 나올 때는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제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사실 그 내용이 나오면서 머크는 주가가 하나도 안 빠졌어. 거의 안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많이 빠졌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은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매도를 만약에 좀 더 하게 되면 저점은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내가 지금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전 이게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60만 원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전부 다 집어넣는 것은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D&D 파마텍은 제가 내용을 오늘 못 봤어요. D&D 파마텍은 오늘 마이너스 13% 떨어져가지고 근데 D&D 파마텍이 그렇게 밀릴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잠시만요. 네, 저도 지금 한번 보고는 있습니다. 요게 저도 제가 틀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한번 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낙폭이 나왔거든요. 펩트론도 6% 정도 밀렸네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들리면서 주가에 하락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약했고 비만 당뇨도 약했는데 제가 지금 이 D&D 파마텍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을 파악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틀린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알테오젠만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얼마 전에 상장한 기업 중에서 에임드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이거든요. 지난주 기준인 것 같아요. 3조 6천억이고 여기 살펴보시면 지금 오름 테라퓨틱 우리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1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시가총액이 절반이거든요. 물론 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차이는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오름 테라퓨틱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좀 더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승할 만한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T팜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 기업은 2025년도 4분기와 2026년도 상반기 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추가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전에 2차 전지가 당분간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을 부를 가능성이 높으니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의 관점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알테오젠과 D&D 파마텍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유추하기로는 그 무상증자분을 예, 무상증자 3,600만 주 중에 2천만 주 정도가 뭐 이거 추측입니다. 진짜 그냥 추측. 그러니까 무상증자 분 중에서 일부가 조금 이제 나오는 걸로 물량이 나오는 걸로 또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정확한 뉴스가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뭐 투심이 이제 좀 알테도 무너지고 막 이렇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럼 한번 팔고 옆쪽 동네도 좋아 보이고 2차 전지도 좀 좋으니까 순환매 한번 갔다 와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그렇죠. 네. 예. 네. 아우 나갈 때까지 9,100분 넘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슬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예. 내일은 제가 없습니다. 예. 화수목 없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죠. 예, 잘 예, 해주시고. 네, 결혼 어디 잘하고 가세요? 있고요. 예. 네. 어디 가는 일하러 가는 건데. 일하러 가는 거라서. 자, 위즈덤 칼리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2016 위즈덤 칼리지 내년에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나의 지식 채우기. 위즈덤 칼리지 내일 모레 얼리버드가 종료됩니다. 얼리버드가 종료되면 지금 아래 나오는 대단한 연사분들의 토크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를 못 가시고요. 거기에 플러스 30만 원 상당의 혜택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뭐 하나 들으면서 지식 채우고 싶고 조금 더 나를 위한 성장, 나에게 투자하고 싶고 한 분들은 이틀 안에 요 스타트 2016 위즈덤 칼리지 내년도 거를 한번 신청해 보시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분 이렇게 5분만이 아니라 저기 네. 안에 한 17분 정도 계세요. 맞아요. 온 분야를 다 총망라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그 다음 결정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평생 소장이니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교보문고 전자책도 같이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두 분도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 네. 예,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금요일 날. 예, 예. 자, 그럼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독감 시즌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